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FOMC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FOMC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미국의 금리를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FOMC 회의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곳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곳은 12명으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eral Reserve System 산하의 위원회로 연 8회의 회의를 가지고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회의인데요. 이 FOMC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것이 1913년 Federal Reserve Act, 연방준비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국가 통화 정책 수행과 은행 감독 및 규제, 재정 안정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연방준비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를 포함한 총 12개 지역에 있는 은행을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이 Federal Reserve 은행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게 바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연 8회의 회의를 가지고 금리 변동 및 자금 공급 증가와 같은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요. FOMC 멤버십을 보면은 총 12명 중에 연방준비이사 7명이 주요 인사라고 합니다. 이 7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원의원에서 승인을 하는데요. 임기 기간이 14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은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FOMC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요. 이 토론에서 위원회는 물가, 임금 추세, 고용 생산, 소비자 소득 지출, 주거 상업 건설, 기업 투자 재고, 외환시장, 금리, 화폐 및 신용 등을 바탕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고려를 하는데 이 의사 결정의 목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의 안정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서 갑자기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통화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오게 돼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돈의 값어치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시키는 게 통화 안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 증가로 화폐가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건데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밥이 한 줄에 2,000원이에요. 김밥 한 줄이 2,000원인데 갑자기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와갖고는 4,000원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침마다 제가 김밥을 먹는데 하루에 2,000원 하던 게 똑같은데 4,000원 되는 거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상승을 하는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상승을 하는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의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수요의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상승하는데 공급이 늘지 않아서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비용 인플레이션은 제품 생산 비용 상승 시에 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밥을 예로 들었을 때 수요 인플레이션은 김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김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모두가 김밥을 먹고 싶어 할 때 김밥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인플레이션 원인이고 두 번째는 김밥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들의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김밥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김밥에 포함되는 이 재료들, 단무지나 쌀 같은 게 갑자기 제품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이 2,000원, 한 줄에 2,000원이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1,500원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날은 또 1,000원까지, 그 다음 5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형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초래가 되는데 이 디플레이션은 경제 공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밥값이 2,0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줄어들고 500원으로 줄어들면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총체적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소비자가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되고 상품의 재고가 급증을 해서 생산자가 결국 가격을 낮추고 결국에는 실업률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밥값이 갑자기 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물론 싼 값에 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김밥을 만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재료비도 안 나오니까요. 그 말은 즉 결국에는 이 김밥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상승을 해서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바로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해결을 하는 방안이 FOMC, 통화 안정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 FOMC가 하는 일이 바로 금리를 변동시키거나 통화 공급량을 조정을 해서 이 인플레와 디플레를 해결을 하는 건데요. 먼저 금리 통화 공급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 지표는 X선을 보시면은 통화 수량이고요. 그리고 Y는 통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의 수량과 통화 가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서 FOMC가 개입을 하고는 금리를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금리를 상승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바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수요가 상승을 하면 달러가 상승을 하게 돼요. 보시면은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이 수요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그 금리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저금을 하고는 예금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 통화의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서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반대로 금리를 상승을 시키게 되면 달러의 그 가치가 상승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FOMC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면요. 디플레이가 오게 되면은 금리를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금리를 하락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수요의 하락으로 연동되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수요의 그래프가 인전에 금리를 하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대로 위치해 있었지만 금리를 하락을 시킴으로써 바로 이 수요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됨으로써 통화의 안정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화 공급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 바로 지급 준비율을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일반 시중에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B은행, 국민은행이 총 보유 자산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0만 원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정해줍니다. 만약에 지급준비율을 10%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은 즉 우리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고 90만 원까지만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방준비은행에서 통화 공급량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많이 빌려주게 되면 은행의 부채가 늘어나서 은행에 갑자기 위험이 오게 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급준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10%대로 지급준비를 유지를 시키게 되면 9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급준비율을 20%까지 상승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보유하고 실제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8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즉 통화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와 반대로 만약에 지급준비율을 1%대로 하락을 시키게 되면은 은행에 1만 원만 가지고 99만 원까지는 일반 시중에다가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FOMC는 지급준비율을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이 지급준비율을 상승을 시키게 되면은 지급준비율을 상승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급준비율이 상승을 하게 됨으로써 공급량이 일제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제히 상승을 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통화 가치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통화의 가치는 상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의 통화 가치 하락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FOMC는 지급 준비를 하락을 시키게 됩니다. 지급 준비를 하락을 시키게 되면은 돈을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돈이 더 많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함으로써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통화 안정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방공개준비위원회, 이 FOMC 회의록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들인데요. 바로 금리와 이 회의를 통해서 자금을 얼만큼 공급을 하고 하락을 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 싶으면은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국판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펀더멘탈 분석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GDP에 그리고 실업률, 소비자 동향, 그리고 신뢰지수, 국제무역수지 등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함에 따라서 금리 변동에 따른 FX 마진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GDP, 실업률, 소비자 동향 을 기준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번에 금리를 상승을 시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을 예상을 하고는 FX 마진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러한 펀더멘탈 분석을 했을 때 연방공개위원회가 만약에 금리를 하락을 시킬 것 같다. 그러면은 달러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FX 마진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